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지난해 예산 결산 승인과 조례 개정 심사가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최대 40층까지 높이는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완화 도민 설명회와 수소 트램 도민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박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439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가 이번 주도 이어집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활성 지원 조례안 등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결산 심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는 18일 2차 정례회에 서귀포시 체육회장을 출석시켜 최근 잇따르는 성추행과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합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압축도시를 위한 고도 완화 정책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고 고도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와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또 19일에는 서귀포시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수렴한 도민 의견을 종합 검토해 다음 달 안에 고도관리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수소트램 도입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 김만덕 기념관에서 제주 최초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열고 수소트램 도입 내용이 포함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합니다. 또 전문가와 토론회와 도민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다음 달 도의회 의견 청취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들불이 사라진 제주들불축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17일에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축제 정체성과 제주 전통문화 요소 상실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전문가의 주제 발표 이후 패널 토론회가 마련됩니다. 토론회에서는 패널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아파트 단지 앞에 건축 폐기물 수십 톤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불법 폐기물 때문에 아파트 입주도 늦어지고 있는데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최근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의 빈터에 흰 돌무더기 같은 흔적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콘크리트 덩어리와 플라스틱 등 건축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바닥에 칠하는 방수 페인트 뚜껑이 나뒹굴고 있고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전문 업체에 맡겨 폐기해야 하는 소화기도 구멍이 뚫린 채 버려져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빈터의 면적은 2만여 제곱미터, 매립된 폐기물 양은 5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는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올해 초에 마무리됐지만 이 같은 폐기물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앞의 빈터를 제주도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폐기물이 있으면 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는 시행업체는 건설업체가 건축 폐기물을 몰래 묻는 바람에 입주가 늦어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교묘하게 얇게 펴가지고 묻었어요. 폭이 1m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다 이걸 묻어놔가지고 지금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아파트 공사를 했던 건설업체는 폐기물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땅 밑에 있는 폐기물이 나왔다고 옛날 받임자가 묻었는지 누가 묻었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일방적 주장이죠. 그거는. 이 아파트 공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폐기물이다. 예. 서귀포시는 자치경찰단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자치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강원도 앞바다에서 200kg이 넘는 아열대성 어종 참다랑어가 잇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동해의 수온이 급상승하며 바다 생태계도 급격히 변하고 있는 건데요. 남한 최북단의 정치망 어선에서 잡힌 어종을 분석해봤더니 열대와 아열대성 어류가 나타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원 강릉 주문진항, 참치로 불리는 참다랑어 8마리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몸 길이는 적게는 180cm에서 길게는 240cm가 넘는 것들입니다. 이 참치의 길이는 242cm로 몸무게는 208kg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북위 38도 인근 이곳 바다에서 2m 넘는 참다랑어가 잡혔습니다. 아열대성 어종 부시리가 수조 안을 가득 메웠고 삼치나 고등어도 잔뜩 쌓였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기가 또 있거든요. 수온 따라. 그러면 여기 들었다가 고기가 이동해 북쪽에 또 나오고 그래요. 수개월 전 이 붉은 바닷속에 들어간 취재진은 정갱이 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종들은 과거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나 많이 잡히던 난류성 어종들입니다. 강원 바다의 생태계는 어떻게 바뀐 걸까? 답을 찾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강원 고성과 양양의 정치망 어선들의 어종을 지난 2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9년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잡힌 건 오징어로 각각 30% 안팎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명태의 고장 고성에서는 한해성 어종 이면수어의 비율도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4년 강원 고성은 방어가 21.6%, 양양은 정갱이가 4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냅니다. 북위 38도 주변 강원 바다의 아열대와 열대성 어종 출현 비율은 50%를 웃돌게 된 겁니다. 강원 고성의 최근 5년 평균은 53.1%로 이전 15년 평균치 35.5%보다 17%포인트 이상 오르고 같은 기간 양양은 42.8%에서 64%로 2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갱이, 방어, 삼치 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수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강원도 연안의 표준 평균 수온은 20년 새 1.1도가 오른 겁니다. 해양은 대기에 비해 비열은 약 4배, 열 용량은 1000배 이상으로 평소 온도 변화 폭이 매우 작기 때문에 1도만 올라도 해양 생물에는 큰 환경 변화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수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강원 앞바다의 열대와 아열대성 어종 출현 비율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 최북단 일대 해양 환경 역시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저출산 시대 학생 수가 줄면서 통합되거나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학교가 학생을 모시러 아예 이사까지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만 2개 학교가 학생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정인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교 입구는 굳게 잠겨 있고 운동장에는 고요한 정막만 흐릅니다. 지난해 전체 학생 수가 51명에 불과해 결국 문을 닫은 울산 약수초등학교입니다. 학교 건물도 운동장도 어린 학생들의 활기로 가득 찬 이 학교도 약수초등학교입니다. 원래 학교가 있던 곳에서 2km 떨어진 아파트 단지 근처로 학교가 이사를 한 겁니다. 대단지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학생 과밀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면서 전교생은 1년 만에 10배가 넘는 33학급 6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기획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학생들과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 융합되어서 좀 낯설지 않도록. 이런 학교 이전은 폐교한 학교도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분교가 됐다 결국 지난 2020년에 문을 닫았던 효문초등학교. 인근의 대규모 공공주택 지구가 개발되면서 학교 이전이 결정됐고 올해 5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로 재개교하면서 5년 만에 학교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학교가 생겨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깝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또 만족도도 높은 것 같고.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도심 개발로 학교가 필요한 곳이 곳곳에 생겨나면서 아예 학교들이 귀한 학생들을 모시러 이사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학령 인구는 감소되고 있지만은
일부 그 지역에는 새로운 거주지가 개발되면서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입학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학교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한 교실에 30명만 모여도 초과밀 학급 이야기를 듣는 학령 인구 감소 시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던 학교도 이제는 학생들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희곤입니다.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제주의 아침은 흐린 날씨 속에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데요. 안개도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시야가 다소 답답하겠습니다. 현재 예상 강수 분포도 보겠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제주 전역에서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져서 차량 운행 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바다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는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비는 차츰 그치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체감온도는 3도가량 높아서 다소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2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20도, 남부 지역은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8도, 서부 23도, 남부 지역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비가 이어지다가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바다 안개가 섬으로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문대림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로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문대림 의원을 포함해 16명을 원내 부대표로 임명하는 등 원내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된 문대림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21대 대선 이재명 선대위에서 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았고 제주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제주 오름의 원형 보전과 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모레 제주문학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이 제주 오름의 형성 과정과 가치, 그리고 원형 보전을 위한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주 오름의 가치를 반영한 원형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2025 제주도 사회조사가 실시됩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회조사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소득, 노동, 교육, 주거와 교통 등 7개 분야 75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조사 대상은 도내 3,000가구로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회조사 결과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제주도는 제6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심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젊은 세대의 정책 참여 통로를 넓히기 위해 청년위원 2명이 새로 영입됐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 2년이며 위원장에는 홍충효 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선임됐습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오는 9월까지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축질병 신고센터는 질병 진단반과 방역 지원반, 소독 지원반 등 3개 전문팀으로 구성돼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가축 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소규모 농가나 가축 밀집 단지에서의 전문적인 소독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 신종 가축 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여름철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